비트코인의 경쟁자는 그럼 달러와 금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달러는 중앙은행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물가는 2%로 안정시켜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2%씩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그게 아니잖아요. 금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잖아요. 달러 기준 가치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비트코인도 달러 기준 가치가 지금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더 좋은 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논쟁이 좀 있는데, 미국은 코인도 살 수 있고 ETF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수수료에서 보거나 편의성으로 봤을 때 ETF가 더 싸고 좋습니다. 왜냐면 경쟁이 생겨가지고 워낙 싼 수수료를 갖다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용하던, 근데 우리나라는 ETF가 안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증권사들은 ETF를 갖다 살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이걸 가로막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제 ETF 살 방법이 없습니다. ETF 상 방법이 없는데,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게 맨 처음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면 중앙 신뢰기구가 없는 그 P2P 화폐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한다. 그리고 장점으로 내세운 게 그겁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그 발행량이 2,100만 개로 한정돼 있다. 근데 이제 2,100만 개로 한정돼 있는 것 때문에 기관도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고서. 그래서 금융기관이 서비스를 해서 ETF를 만드는데, 그 비트코인을 뭐 아주 지지하거나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은 그 개인 지갑에 가져야지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개인 지갑에 가질 수 있으면은 뭐 그분들은 뭐 그렇게 가지셔도 돼요. 근데 그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면은 나이가 50이 넘으신 분들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불편해 하세요. 그리고 핸드폰이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젊으신 분들은 뭐든지 불편 없이 하시는데, 기존 금융 시스템에 익숙했거나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기 힘드신 분들은 핸드폰을 갖다 통해서 거래소나 P2P를 하기가 좀 불편해하세요. 뭐 공부를 하면 안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분들은 그 가능하다면은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내 가격 상승,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그 혜택을 입은 다음에, 아 나는 좀 더 이 원래의 취지나, 그리고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 같은 경우도 대공황 때 닉슨의 또 71년에 금태환 정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금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걸 금지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금을 가지고 있어야 금에 기반한 달러가 더 많이 발행도 할 수 있고 나라가 재정적으로 튼튼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뺏어가는 거 아니냐. 근데 만에 하나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걱정이 된다고 하신 분들은 그 기술을 얻어가지고 내 개인 지갑에 넣어둬야 되는데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려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자제분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럼 그건 자제분 거예요, 자기 게 아니라. 아, 그렇지 않습니까? 암호도 설정해줘 뭐 하고 그러면은 그냥 암호만 가지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자기의 어떤 역량과 필요성에 따라서 갖고 있는 게 좋다. 왜냐면 그리고 그 전부 다 뭐 그런 게 아니라 또 사토시 월렛이라는 것도 있고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비트코인을 값싸고 빠르게 전송해 줄 수 있는 그런 지갑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자체는 10분마다 한 번씩 결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관하기는 좋지만 일상적으로 쓰기도 힘들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인스크립션을 통한 어떤 NFT, 오디널지 때문에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를 이용해서 전송을 하려고 하면 수수료가 좀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월렛에 넣어놨을 경우에는 거의 돈을 안 들이고 가장 작은 단위인 1억 분의 1 비트코인 1사토시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국제 송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도 조금 넣어두고, 그리고 안 쓰고 정말 그거 할 거는 공부해서 개인 지갑에도 넣어두고, 그리고 내가 뭐 노후를 대비한다든지 일상적인 생활에서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면서 좀 쓸 게 있다. 그런 거는 뭐 ETF나 거래소에 두고, 뭐 다양한 방법은 그 본인의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지. 저는 뭐가 왕도다라고는 그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증권회사를 통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아, 예컨대 본인이 뭐 해외에 뭐 계좌가 그 있다고. 계좌가 있다거나 이러면은 미국 증시 계좌를 통해서 살 수도 있고 네. 뭐 이렇게 가능하겠지만 우리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예. 이제 있긴 있어요. 네. 있긴 있는데 저는 이제 장기적 상승을 갖다 보는 거기 때문에 네. 단기적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꽤 있습니다. 근거가 아니라 대부분 차트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내재 가치가 없기는 거품이다. 이런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 하락론자예요. 이건 그냥 가격이 하락론자가 아니라 비트코인은 죽는다. 부정론자. 비트코인 부정론자인 거예요. 예컨대 블랙스완을 썼던 나심 탈레비라든지 아니면은 그 통화량 팽창으로 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저축이나 달러는 재구시를 못한다. 경제가 어려울 거다. 금으로 도피하라. 뭐 하는 피터 시프라든지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대표적인 어떤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다. 그리고 돌아가신 저기 오렌 버핏의 이세인 찰리 먼거는 뭐 버핏은 쥐약이라고 했고 찰리 먼거도 막 욕을 할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전통적인 가치를 가지신 분들은 그 금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주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주 나쁜 얘기를 갖다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비트코인이 두 가지거든요. 뭐냐면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죽는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 죽는다고 하고 내지 가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지 가치라는 걸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은 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따집니까? 뭐 이런 걸. 퍼 같은 걸로 따지죠.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월세가 얼마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갖다 가지고서 이자율로 나눠 가지고 현재 가치화한 다음에 그걸로 총 가치를 산정해서 금리가 오르면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금리가 내리면 자산 가치가 오르는 게 그 현대의 그 금융에 있어서 자산 가치가 변동되는 이유거든요. 네. 근데 비트코인은 그런 게 없잖아요. 금도 똑같습니다. 금도 뭐 이자를 안 주잖아요. 워렌 버핏이 금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금은 수익을 갖다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달러 대비해서 금은 가치가 계속해서 유지돼 왔잖아요. 구매력이.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비트코인은 금하고 경쟁하는 겁니다. 주식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돈이잖아요. 네. 돈이기 때문에 주는 게 없어요. 돈이 그냥 뭐 예금을 하면 주지만 그 자체는 주는 게 없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을 사람들은 왜 삽니까? 가치 저장 수단. 같이 조정. 적어도 인플레이션을 해지해주고 오를 거다. 그리고 오를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제가 비트코인의 경쟁자는 돈이고 네. 그리고 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도 돈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비트코인의 경쟁자는 그럼 달러와 금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달러는 중앙은행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물가는 2%로 안정시켜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2%씩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매년 그만큼. 그렇죠.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그게 아니잖아요. 금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잖아요. 달러 기준 가치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비트코인도 달러 기준 가치가 지금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은 더 좋은 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거는 아까 말했을 때 희소성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화폐의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해요. 처음이 뭐냐면은 가치 저장 수단, 두 번째가 교환의 매개, 그리고 세 번째가 가치의 척도. 왜냐면 계약할 때 쓰잖아요. 그리고 재무제표 만들 때도 쓰고. 그렇죠. 근데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치 저장 수단이 먼저 됩니다. 이게 좋은 거야. 그럼 사람들이 그걸 갖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금을 갖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하실 때 비트코인을 갖는 사람들은 이걸 거래하기 위해 갖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사토시는 P2P로 만들었지만 네. 제한된 물량이고 죽지 않기 때문에 죽는다고 하면 가치 저장 수단이 될 수가 없잖아요. 10몇 년 동안 한 번도 다운되지도 않았고 한 번도 해킹되지도 않고 그걸 기술적으로 증명해냈고 그게 증명이 되다 보니까 채굴업자들이 늘어나고 채굴업자들이 늘어나니까 생산 비용이 올라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채굴업자들이 늘어나고 이런 선순환으로 계속해서 가치가 올라가니까
많은 사람들은 뭐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도 이거 역사적 경험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안 죽는가 보다. 그리고 뭐 블랙록도 한다니까 뭐 죽으면 하겠어. 그 정도의 사람. 그럼 내가 해야지.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면 그 가치 저장 수단으로 투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언제 교환의 척도가 될까요? 가격이 더 이상 안 오른다고 생각할 때. 왜냐하면 지금은 비트코인은 70 몇 프로가 장기 보유자잖아요. 그 뭐냐면은 비트코인을 아는 사람들은 네. 공부를 통해서 아는 사람들은 안 팔고 호드를 하거든요. 네.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은 가격은 계속 올라가요. 또 새로 참여한 사람들도 샀다 팔았다 하다가 또 갖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처럼 이렇게 장기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상에 조금씩 넣어서 계속 늘려가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되면 이걸 누가 팔겠습니까? 가져가. 갖고 있죠. 갖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사회적인 채택이 굉장히 많이 됐을 때 지금은 한 90년대 후반에 인터넷 정도의 채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S커브라고 할 때 이 초기에 네. 이제 대중적 채택의 전 단계, 이제 시작 단계에 막 들어간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게 S커브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가격이 급등한 뒤에 나중에 가면은 평평해지잖아요. 네. 그럼 이때 파는 거예요. 이때 팔면서 산 사람들도 그리고 뭐 비트코인 갖고 있는 것보다 부동산이 더 오르겠네 하면 팔아서 부동산 사겠죠.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야, 너 부동산하고 이거 바꿀래 하고 교환의 매개가 되는 겁니다. 이때는. 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돈으로 받는 것보다 비트코인으로 받는 게 좋으니까 비트코인으로 줘. 그럼 파는 사람도 내년에 또 뭐 비트코인은 2배 오를 것 같은데 저 부동산은 뭐 10% 오를 것 같아. 그럼 비트코인 안 주고 달러로 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 이제 비트코인도 별로 많이 안 올라. 워낙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여서. 네. 그럼 비트코인을 그때는 이제 교환의 매개가 되는 거고 교환의 매개가 되면은 야 그럼 계약서 써. 그럼 그때 몇 BTC하고 딱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0.12 BTC 뭐 이렇게. 그럼 이게 가치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건 화폐인데 이용도 되지도 않고 거래도 안 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공부 안 해도 본능적으로 좋은 건 안 팔고 갖고 싶어 하고 그렇기 때문에 화폐의 두 번째 단계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송금을 하거나 가지고 움직이는데 비트코인이 훨씬 편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위한 지갑들 그런 지갑들을 이용하면 1비트코인이 1억 사토시거든요. 우리 돈으로 하면 오늘 비트코인이 뭐 7천만 원이라고 치면 0.7원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0.7원을 필리핀으로 당장도 보낼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이 은행 거치지 않고 불편해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누가 많이 쓰냐면 미국의 그 스트라이크사라고 송금업체가 있어요. 그 비트코인을 이용한 송금업체인데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송금한다는 것도 모르고 전 세계 65개국의 이 앱을 통해서 송금할 수가 있어요. 이 회사가 미국의 은행하고 제휴했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이 나라로 보내요. 그럼 저쪽에 있는 환전업체가 여기 온 비트코인을 페소화로 바꿔요. 이걸 산 사람은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은행을 통해서 보내려면 몇백 달러 보내도 몇십 달러 송금 수수료가 붙잖아요. 그냥 이 사람은 300달러를 갖다가 페소로 우리 엄마한테 보내줘 하면은 내 은행에서 300달러가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필리핀으로 가서 필리핀에 있는 업자가 비트코인을 받은 비트코인을 팔아서 수수료를 좀 받고 이 페소화를 엄마 지갑에 엄마 은행 계좌에 넣어주는 거예요. 스위프트보다 훨씬 편하고 돈으로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돈의 기능인 뭐 잘게 쪼갠다 0.7원으로 쪼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동이 간편하다. 그리고 돈의 장점이 썩지 않고 상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다 뭐 이런 모든 돈의 성질에 있어서 비트코인이 압도적입니다. 금보다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어요. 역사가 짧다. 아직은 이제 예. 금 같은 몇천 년 된. 금은 몇천 년이 돼서 사람들이 금이야 하면 그래 나 왜 좋은지는 모르지만 금은 뭐 어딘지 다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역사를 통한 믿음이 작은 것뿐이지 객관적인 실력은 돈으로서 비트코인이 월등히 낫다. 블랙록이 뭐라고 했냐면은 블랙록이 이제 비트코인을 팔면서
비트코인 ETF를 팔면서 네. 비트코인이 뭔지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글로벌 디지털 머니라고 정의를 했어요. 글로벌 가치 저장 수단 네. 오브 인터넷.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은 정보의 인터넷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여긴 가치의 인터넷. 같이 인터넷. 글로벌 가치의 인터넷. 음.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프로토콜은 여기 자료에 보면은요. 네. 더 인터넷 오브 인포메이션 투데이. 네. 여기 보면은 그 프로토콜 TCP/IP가 있잖아요. 네. 우리는 인터넷을 소유를 못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치의 인터넷이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같이 인터넷. 네, 가치의 인터넷. 가치의 인터넷인데 인터넷을 그 네트워크를 우리는 비트코인을 소유하면 소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요 위에 그림에서 뭐냐면 여기에 뭐 구글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이런 애플도 있고 있잖아요. 네. 애플도 기기 업체긴 하지만 인터넷 위에 갖고 자기 생태계를 구축한 업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인터넷 위에 있는 기업들을 우리는 소유를 할 수 있었지만 인터넷 자체는 소유를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을 가지면 요 위에 집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 가치의 인터넷을 위해서 이 위에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 틈만 남은 비트코인을 사는 마이클 세일러 있지 않습니까? 네. 마이크로 스트리치의 네. 마이클 세일러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월가의 부동산이다. 비트코인은. 네. 그 위에 건물들을 지으려면 이 비트코인이란 땅을 안 살 수가 없다. 그걸 인터넷 머니라고도 표현을 하고 디지털 머니라고도 표현을 하고 가치의 인터넷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이렇게까지 된다고 하면 이 기업체들은 자기들의 일을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네. 비트코인을 또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제가 그 세 가지 기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화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네. 저런 기업들의 가치까지 포함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 비트코인을 개인 투자자들도 받아들이고 네. 우리 정부도 지금처럼 그런 태도를 벗어나서 빨리 그 국가 전략적 자원으로 네.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렇게 연구하고 좀 생각을 해야지. 이거 뭐 투기의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방치하거나 네. 아니면 국민들의 재산 형성 기회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